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한국전력 이제 시작이다, 이것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한국전력 차트를 보시자면은 주구장창 내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기린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분석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도 해주세요. 내일은 한국전력 실적 발표가 있네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내년까지 홀딩에 관한 글에 홀딩에 대한 기린님의 의견 정도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최근 차트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전력 조금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갈까요? 계속 떨어져서요? 라는 고민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오른 적이 없는 최악의 잡주 한국전력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린이 분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리고 기린이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KTNG랑 한국전력은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익을 좀 보시려면 연말까지는 들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저 기릿도 이 댓글에 100번 공감해서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따봉도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전력에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북이 같은 종목입니다. 언제 오를지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빨리빨리 먹고 그 다음에 빠른 큰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 일단 못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올해 2021년 배당을,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인드죠. 그 정도 마인드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없겠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검은색이 배당락이었습니다. 그때 배당락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구장창창창창창 차라라랑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가격대가 물려있는 가격대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때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단 2주 만에 2만원 하던 게 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죠. 50% 가까이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급하게 오른 거는 급하게 빠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서히 오른 거는 서서히 빠지는 게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서 그나마 27,000원에 매수한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배당도 있었고 배당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이때 나타나는 건 뭐 당연하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혹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분들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올인을 했다면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이라면 지금 서서히 그냥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놓으면은 충분히 최소한 탈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배당 또 이제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배당 예상은 한 1,000원에서 1,200원 그 정도가 예상됩니다. 어쨌든 고배당의 유혹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게 돼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락의 락이 급락할 때 락 아니야? 나 이제 곧 저 세상 갈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당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음봉이 한 20거래일 동안 한 15개 이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약세장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거는 좋을 확률도 있으나 하지만 나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아, 근데 길이 무슨 소리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 올라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냥 주가가 올라가서 날아가 버린다면은 그냥 그 기업은 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뭐 그대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수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살짝 물 못 태운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쉬워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를 잡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칼이 이렇게 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금 튕겼다가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이 땅바닥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따르르르르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멈출 때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거래일에서 20일, 거의 한 달 정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는 차트가 나오면 이제 바닥이 거의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신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기 가장 저점 보이시죠? 한
한 이때쯤에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확률은 매우 낮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개 종목을 산다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이제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여기서 물리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1,2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가격 거의 5%에 가깝게 되죠. 그 정도면 지금이 저점,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다. 안전 마진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한국전력이 걱정하는 글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한 이때쯤이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가 하루하루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르는 거는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할 수 없고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의 시각은 그냥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까지 배당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은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한국전력을 방송을 한다고 해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 그냥 앵무새와 마찬가지죠. 그냥 뉴스 기사 몇 개 읽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뤄드리지 못했지만, 하지만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주구장창 팔던 기관 또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바닥을 다졌고 안전 마진이 조금 깔려있다, 이 정도 라인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국전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제 한국전력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심플하게요. 그 이유는 유튜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학원을 차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된 인원이 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의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영상을 보긴 봤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릿이 한국전력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2월 22일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한전 목표 주가 하향, 한전 실적 서프라이즈 올해 내년 기대감 상승, 신한금투 한국전력 요금 개편 이슈 1달러 목표 주가 3만원 상향,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투자 성과 주목,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아까 댓글에서 보시다시피 한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3년 만에 흑자 전환, 유가 하락에 작년 영업이익 4.1조를 달성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대우 리포트를 보자면은, 자,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종가는 23,750원, 지금은 2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시장 기대치를 큰 폭 상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상저하고의 실적이 기대된다. 올해 1분기, 2분기는 안 좋다라고 모두 이미 예측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한국전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거기까지는 조금 상저, 그러니까 상반기는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미리 반영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는 뭐라고 했죠?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앞을 선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전력 투자자분들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대요,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 지금 이미 주가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 4조 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차 증권에서는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뒤에 영상 마지막 쪽에 다시 이 리포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배당을 1,000원에서 1,200원 수준으로 기대한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가가 높아질 모멘텀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위로 가기도 힘들고 밑으로 가기도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저 기릿은 이 첫 번째 주가가 높아질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보는 것도 맞지만 저는 여기서 더 크게 봐야 될 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 거. 항상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느는가, 영업이익이 느는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증권 가장 목표 주가가 낮은 27,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승해봐야 한 10% 정도 상승하겠군요. 그렇게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곳은 없다. 안전마진은 깔려있다. 다만 위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원자재 인상 영향으로 감익 전망, 지금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에는 좀 악재가 아닐까? 맞습니다. 악재일 수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하락했다고 해서 한국전력 좀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 주가는 직전보다 10% 내린 35,0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 가격보다 11,000원이나 더 상승해야 된다. 그 말은 거의 40% 정도 상승을 예측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지난해 실적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지만 올해는 반대 방향의 흐름이 예상된다며 연료비 조정 단가 하락을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될 것,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35,000원. 각 증권사마다 이렇게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보면 한전 3년 만에 흑자 전환, 유가 하락의 작년 영업이익 4.1조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 이유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이 하락한 덕을 톡톡히 봤다.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전년에 36조 5천억에서 지난해 30조로 줄었기 때문에 6조 원 정도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유가 때문이죠. 그리고 발전 단가가 싼 원전 이용률이 2019년 70%에서 지난해 75%로 4.7%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관련된 기사, 사실상 거의 리포트였죠. 리포트를 보니까 어떤 흐름인지 대충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근데 전기랑 관련된 회사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요금, 이게 한국전력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구조야?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심플하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전력공사 설립은 1898년. 엄청납니다. 거의 120년 동안 존재한 회사였군요. 그리고 본사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표이사는 김종갑 아저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바로 껐어요. 하지만 정말 심플합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전기 판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기를 파는 한국전력공사가 있고요. 그 밑에 전기를 생산하는 피카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카츄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원자력에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카츄는 화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한국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이렇게 5마리의 피카츄 새끼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전력 밑에는 큰 2마리의 피카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원자력, 하나는 화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카츄 중에서 돈은 누가 많이 벌어?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그 피카츄를 모아서 전기를 판매하는 포켓몬 센터일까요? 그 포켓몬 센터인 전기 판매 부분, 이 부분이 매출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피카츄인 원자력이 매출액이 적은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머릿속에 하나 넣어야 될 거는 원자력의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이 안 좋은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 대신 경제성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력 발전의 영업이익은 원자력의 한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제일 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켓몬 센터 한국전력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피카츄가 6마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5개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는 다 화력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첫 번째 피카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심플하죠. 그냥 전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기를 판다. 이게 끝입니다. 한국전력.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각해봤을 때 전기는 똑같이 쓰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뭐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출액도 그대로고 영업이익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성장 못하는 산업 아닌가요, 기린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실적을 봤더니 조금 의아하죠. 매출액은 그대로입니다. 보시면은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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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조, 58조, 60조, 6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위아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진짜 미친 사람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5년부터 11조, 12조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5조? 갑자기 적자로 돌아섭니다. 마이너스 2천억. 그리고 마이너스 1조 엄청나게 적자를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전기는 똑같이 쓰는데 아니 왜 영업이익이 차이 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렇게 실적이 차이 나니까 한국전력의 차트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63,000원에서 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의 현재 가격으로 치면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5%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영업이익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연료비를 한번 봤습니다. 아까 보셨죠? 기사에서 저유가 시대가 왔으니까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을 성공했대요.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WTI 서브 텍사스유를 보시면은 이렇게 2015년 정도가 돼서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차트를 보면은 2015년이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연료비가 떨어지니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그렇다면 WTI도 저런 식으로 가팔라야 정상일 텐데, 하지만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WTI,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팩트긴 하지만 유가가 영업이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다른 이유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원전 가동률이죠. 자, 보시면은 2013년, 2014년,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까지 이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진한 파란색. 그게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년간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3년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정확히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 사용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사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내려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이제 다시 원전 사용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한국전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그 뉴스 기사 기억나시죠? 2019년 당사 원전 이용률은 70%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7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는 불과 72%였어요. 그러니까 원전의 사용률이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원전의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보면은 원전 가동률이 1% 상승하면 영업이익이 1,900억, 거의 2,000억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원전 이용률은 70%, 그 다음에 현재는 7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 상승했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원전 이용률이 올라간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5%만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더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원전 가동률을 보시면 2016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키리, 그 원자력은 되게 안 좋은 거랬어. 그거 터지는 거 봤지? 일본 난리 난 거 봤잖아. 그리고 체르노빌 못 봤어? 맞습니다. 그만큼 원자력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 부분은 팩트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죠. 자, 그 부분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날씨가 어떻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와서 지금 공장도 전부 다 셧다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최근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탄소 제로, 탄소 제로, 탄소 제로,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뭔지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지구가 이상해지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탄소 제로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석탄, 석유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차로 바꾸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바꾸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부 다 대체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석탄을 줄여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친환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탄소 제로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석탄을 일단 먼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게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LNG를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LNG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지금 있는 원자력은 쓰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원전을 새로 짓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이 터졌던 일본 또한 어쩔 수 없이 46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탄소 제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따라갈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밑에 중국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빌 게이츠가 새로운 책을 쓰면서 온실가스 어쩌고저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탄소 제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책에서 많은 비중은 아니었지만 원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고도 말을 했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앞으로 원전의 사용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원자력 사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 보셨죠.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매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저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딱 보시면은 매출액은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사이클을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만 기리, 2020년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막 뛰었잖아. 그건 왜 그래? 맞죠? 갑자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좋다는 건 미리 나왔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 연계형 요금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 전기요금을 내는 거는 그냥 통틀어서 내지만 이제부터는 그거 플러스 기후환경요금도 소비자한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조정요금, 말 그대로 연료비가 싸면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연료비가 비싸면은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그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사이클을 도는 거였잖아요. 영업이익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제는 안정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심플하게 보자면은 기후환경요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을 추가해서 기후환경요금을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료비 조정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료비 변동분 발생 시 거기에 비례해서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매 분기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파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인해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기업이었죠. 그러니 무조건 장기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 2년 정도의 중간 호흡 투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검토를 계속 했어야 됐죠. 그러나 여기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게 무슨 소리죠? 들쑥날쑥의 폭이 줄어들었다, 안정감을 획득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한국전력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연료비가 이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전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2, 3년간은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 24,000원에서는 충분한 매력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프하게 계산했을 시 두 달 전 고점 3만원까지는 25%의 상승 여력, 그리고 플러스 배당 매력도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에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 기릿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매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자, 일단 여기에는 별 한 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은 늘지 않고 멈춰있는 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최근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늘 수는 없다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한 개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별 세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전력을 쳐다보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탄소 제로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전력이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 그 다음 마지막, 안전마진이 있는가? 밑에 투명 목돌이 보이는가? 네, 여기서는 별 4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만 쓰기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목표 주가 무려 43,000원. 엄청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자, 보시면 2020년 낮았던 석탄발전소 이용률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 등 기타 영업비용이 7천억 감소한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요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포트, 아까 보셨던 27,000원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증권 리포트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을 생각한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높아질 모멘텀도 부족하다. 특히 하반기 유가 상승분,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 시기에 불확실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증권의 한국전력 매출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0년부터 4조 원씩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배당 수익률은 충분히 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인 3만원까지는 아직 한 6천원 정도의 여력,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되어서 배당을 한번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저 기릿은 1년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북이 한전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기릿도 100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한국전력에만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한국전력이 절대 망하지 않는 산업인 건 맞으나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만큼 또 거북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수익률까지 좋으면 그 누가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 다음에 로우리스크는 로우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력 공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